납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날 잘 쉬고 계실 텐데, 오늘 뭐 뜻하지 않게 또 큰일이 생겼네요. 다시 또 뒤집히는, 쉽게 해서 쿠데타 실패죠. 친윤들의 쿠데타 실패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일요일 아침이지만 한통령 속보로 켰습니다. 예, 김 비서님, 난 투표 안 합니다. 민트님, 저도 투표 안 합니다. 근데 이 투표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투표를 해도 이재명이 되고 투표를 안 해도 이재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분은 하시고 안 하고 싶은 분은 안 하면 된다. 편안하게 생각하십시다. 뭐 지금 아니 뭐 시작부터 10% 이상 아주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길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1, 2%라면 어떻게 투표를 좀 해보겠는데 10% 이상이면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글쎄 한동훈 대표가 투표하라고 독려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아니 그 똑똑한 분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뭐가 있을 때 투표하자고 독려하는 거지. 아니 그건 너무 뻔한 건데 99%인데 그걸 투표하자고 독려를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느낌에.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라. 하실 분 하시고 하기 싫은 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편안하게 생각하시라. 예, 민트님, 구구자통당 벌써 지분 얘기하더만. 그 지분 얘기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마루님, 개다들보다 더 못된 구구들 한가 자통당 징글징글 합니다. 상냥한 오면님, 안녕하세요. 저도 투표 보이콧. 예, 사필규정님, 뻥카 문송 나가리다. 한 대표에게 양보해라. 이미 등록했어요. 양보할 리가 없지. 오늘 등록했습니다. 후보 등록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김문수는 이미 등록했습니다. 이제는 뭐 확정이다.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필규정님, 저는 투표용지에 개표 찍을 겁니다. 아이고, 정말. 상냥한 오면님, 맞습니다. 이정선인 김문수 한덕수의 선거위원장 제안하고 박태철 선무총장 내전하는 거 보니 네, 산마루님, 폭망해야 한동훈 존재감 올라갈 것, 구태들도 정리되고 이정석 개업내란 세력 그대로네요. 상냥한 오면님, 김문수 뒤에는 정광훈이 따라다니지요. 예, 여러분 말씀 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5월 11일 방송 한통령 속보 국민의힘 당원 투표 부결로 후보 교체가 무산이 됐다. 그러면 친윤들이 하려고 했던 쿠데타가 실패한 건데 그 진실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속보 방송은 길지 않게 한 30분 정도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또 난리가 났어요. 예. 어제 자정에 이게 결정이 됐다고 그래갖고 뭐 오늘 새벽부터 아주 난리가 났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친윤이 폭망하고 김문수가 득세한 이제 그런 결과죠. 자, 그래서 지금 국힘 당원투표 부결로 후보 교체 무산 김문수 오늘 후보 등록 이미 등록했습니다. 당원 투표로 자격 회복한 김문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결국 불발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 자격 회복 당내 쌍내 동반 사퇴 목소리 이미 그 권성동 권영세 중에 권영세는 이미 사표를 냈고요. 이제 권영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 그러니까 원내 대표뿐만 아니라 그냥 지도부 다 사퇴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비대위원장이 사표를 냈으면 그냥 비대위는 자동으로 그냥 해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비대위. 그런데 뭐 이것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정해진 수순입니다. 쇼하는 겁니다. 그 제가 그 쇼츠 영상도 올렸지만 김정혁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뭐 비대위원장 다 정해놓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정해놨으니까 권영세가 그냥 마음 놓고 내가 책임지겠다. 안 되면 내가 물러서겠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물러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친윤이 하루아침에 뭐 폭망하거나 뭐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하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10시간 전에 이렇게 했어요. 성명서, 이 성명서는 뭐냐면 조경태 개인의 성명서가 아니라 친한동훈, 왜냐면 친한이라고 그러면 친한덕수인지 친한동훈이지 성씨가 같아갖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친한동훈 계열의 국회의원 16명이 연대해서 서명해서 만든 성명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조영태 의원의 페이스북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두 개로 잘라놨습니다. 읽기 편하게. 성명서 결국 당원들이 막아주셨다. 지난 새벽 임시기구인 비대위가 당 대선 후보를 일반 교체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다. 당원들의 반대로 비대위의 후보 교체 결정이 부결된 것은 우리 당의 상식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결론이다. 자,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상식이다. 부결되는 건 상식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기간 내내 본인이 공언했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많은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후보를 기습 교체한 것은 정당 사회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특히 비대위가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바탈한 순간 경선이 원천 무력화된 것이며 관련 법에 따라 그 즉시 모든 당원에게 다시 대선 후보에 나설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비대위는 새벽 3시부터 4시 단 1시간 동안만 후보 신청을 받아 30여 종의 서류를 미리 준비했던 한덕수 후보만 점수 արկ기게 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탈하였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규 26조 3항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대위의 새벽 공고는 법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런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특히 선출되지 않는 임시체제인 비대위가 후보를 교체하는 월권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애초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일이었다. 당원 투표를 또한 이 또한 입증됐다고 본다. 이제 우리 당은 신속하게 당을 재정비해 2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매진해야 한다. 비대위는 무례한 결정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줬고 무엇보다 대선에 큰 악재를 만들었다. 이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 고영세 비대위원장만의 사태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에 깊이 감염원 권성동 원내 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 여기 보면 원내 대표라고 안 하고 원내 지도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표내라. 지도부 전체가 다 사표내라 이런 겁니다. 대선까지 원내 일정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동반 사태의 후유증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엉망이 된 당내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고 2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재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조경태, 송석준, 김성원, 서범수, 박정아, 김영동, 배현진, 고동진, 김예지, 정연욱, 안상훈, 박정훈, 정성국, 한지아, 진종호, 우재준 16명입니다. 우리 친한동계로 명확하게 부분되고 있는 16명이 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 이제 내용은 이제 잘 아시겠죠?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경태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거 벌써 100분이 보고 계시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예,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대표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이 또 쓰신 글이 있어갖고 한번 읽고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필터를 모든 메시지로 이 정선님 김문수 한덕수의 선거위원장이죠. 박태줄 사무총장 예, 맞습니다. 예. 희제이 채님 안녕하세요. 화나고 답답하고 우울증 올 것 같았고 성 교사님 방송만 빼놓지 않고 보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제 속보 방송을 하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희재채님 사마르님 고성국 신의식 또라이들 더 설치될 듯. 설쳐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은 설명할게요. 신의식하고 정광훈은 이제 갈라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나라노노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누르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라노노님 부탁대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노노님 답답한 마음 댓글로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세요. 참으시면 화병 납니다. 산말은 김문수 속임수에 한동훈이 졌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제가 요걸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나라노님, 한동훈이 이번 쿠데타도 막아냈어요. 예,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기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제2의 쿠데타를 막았다. 음. 아이고, 저도 요새 일이 많아갖고 몸이 안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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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한동훈 대표도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잖아요. 9시간 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개를 올렸는데, 9시간 전에 어떻게 올렸느냐. 결국 당원들께서 직접 친윤의 당내 쿠데타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고 당원들은 모욕당했습니다. 당을 이재용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모두 직함을 막론하고 즉시 사퇴하고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친윤 구태 정치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당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9시간 전에 한 거고 또 방금 전에 올린 거 있어요. 2시간 전에 또 한 번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당원들만 있으면 여기 또 상식적인 얘기를 썼죠. 자, 상식적인 뭐라고 했습니까? 성명서에서도 제가 우리 당에 상식이 살아있다. 이 상식이란 단어를 갖다가 성명서에도 한동훈 계통의 사람들이 썼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도 2시간 전에 상식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상식적인 당원들만 있으면 친윤 구태 정치 청산하고 당을 진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어제 친윤 당내 쿠데타가 저지되었듯이요.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지지하기 자랑스러운 당 만들어 주십시오. 어디 가서 지지한다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는 당 말입니다. 한 달에 1,000원입니다. 제가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한동훈 대표는 뭡니까? 계속 지금 당원 가입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왜 당원 가입 독려를 합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 왜 상식적이 않은 결론이 났느냐? 이게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해갖고 김문수가 올라갔잖아요. 이게 왜 상식적이지 않느냐 하면 원인을 갖다가 두 가지에서 찾고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 뭡니까? 계엄 이후에 무려 7만 명이 탈당을 했다. 그래갖고 그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63%의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계엄 이후에 열받아 갖고 7만 명이 탈당했는데 그 탈당한 사람들이 뭐요? 99%가 한동훈 대표 지지층이었겠죠. 아니, 윤석열이나 김건희 지지층이 탈당할 일이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들이 권력을 쥐고 틀어지고 계엄 이후에 계속 틀어지고 한동훈 대표 쫓아내고 이러면서 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탈당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막 칭찬을 했겠죠. 결집을 했겠죠. 하지만 한동훈 지지자들은 너무 실망을 했죠. 그 분노. 그렇게 해갖고 탈당한 게 이거 한동훈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7만 명이 탈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죠. 투표한 결과 결국은 그래서 44%의 득표밖에 63%가 아니라 한동훈이 얻은 거는 44%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인원을 갖다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당원 가입을 해달라. 그래서 계속 지금 당원 가입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진 이유는 이제 7만 명의 탈당.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SNS에 그냥 엄청 그냥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최근에 약 15만 명이 입당을 했다. 그 입당은 뭐예요? 제가 쇼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몰랐다잖아요. 예? 뭘 몰라서 그냥 1,000원만 내면 투표권을 준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인트로 영상에도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꼼수를 써갖고 입당한 사람이 뭐냐? 15만 명 정도 된다. 근데 15만 명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단에서 왔다. 이단 종교에서 왔다.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이단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신천지, 뭐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냥 그 뭐 운운했던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천지가 대거 들어왔고 통일교 이건 뭐 건진법사 통해 갖고 뭐야 YTN 살려고 했다. 이건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다 밝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건희 라인을 타고 들어와 갖고 통일교 그다음에 뭡니까? 정광훈의 자통당. 그 정광훈의 자통당은 당이지만 또 동시에 뭐야 이단 종교잖아요.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게 자통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제일교회의 그 자통당을 대변하는 그 이단이 대거 들어와 갖고 한 15만 명이 들어왔다 최근에. 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얘기는 뭐예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다시 많이 당원 가입해 갖고 그게 한 달 만에 한 20만 정도 하면은 그 15만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된다. 이런 계산으로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 한 거죠. 아까 여기 보여드린 대로 2시간 전에 봐라. 이게 뒤집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식적인 당원들이 많으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가입을 많이 해라. 1,000원, 1,000원만 내면 된다. 1,000원만 내면 제가 1,000배의 효과로, 1,000만 배의 효과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죠?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정상화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조경태 의원이나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미 정치인입니다. 언제부터 정치인이냐면 2023년 12월 26일부터 한동훈은 정치인이에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시대 때는 공무원이었죠. 예? 하지만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미 정치인을 했고 그 정치인의 힘으로 작년에 총선을 갖다가 이끌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다시 당대표로 컴백했고 지금 다시 대선 후보로 나왔고 이 정치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의 용어를 갖다가 분명히 명확히 알아야 된다. 정치인들은 그걸 갖다가 상식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식적이다. 아마 이재명도 자기한테 뭐 유리한 거나 이런 거는 다 이건 상식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정치인들이 쓰는 그 용어, 상식적이라는 용어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란 용어는 다르다. 데피니션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없다. 한동훈이 이게 상식적이다. 상식적인 당원들의 행동이다. 뭐 조경태나 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이 이건 상식적인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들이 정치인인 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 정치 용어입니다. 그 상식적이라는 게. 그럼 뭐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려면요. 이거를 정치의 이야기, 정치에서 일어난 현상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이걸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한동훈이 상식적이다, 뭐 조경태가 상식적이다, 뭐 배현진이 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 그건 정치인들의 용어고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석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여러분한테 진실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벌써 167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좀 봅시다. 지난번에 경선을 할 때 김문수가 몇 표를 얻었습니까? 우리 당원 투표를 보세요. 김문수는 61%, 한동훈은 38% 이렇게 당원 투표를 보세요. 국민 여론조사는 여기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100% 당원 투표를 해서 쿠데타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김문수가 61%고 한동훈이 38%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의 38%는 무조건 결집을 했겠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의 38%가 한덕수를 갖다가 찍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끔 가다가 그런 돌연변이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99% 확률로 그냥 1%는 뭐 그랬다 쳐. 99%의 확률로 한동훈을 갖다가 찍었던 38%가 한덕수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투표 내용이 뭡니까? 자, 김문수를 갖다가 잘라내고 단일 후보를 세웠어요. 한덕수를. 결국 찬반 투표를 한 거야. 한덕수를 갖다가 최종으로 결정할 겁니까? 한덕수를 갖다가 부결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원들이 투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일반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당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마 무조건 반대를 찍었을 거다. 한덕수 안 된다. 이렇게 X표를 쳤을 거다. 그거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프로냐? 그게 당원이 38%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 김문수의 61%는 섞여 있어요. 어떻게 섞여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했던 자통당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무슨 표가 있습니까? 김건희, 윤석열의 표가 있죠. 예? 왜? 한동훈을 무조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완전히 다 김문수로 결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61%의 구성은 뭐냐면 김문수를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자통당의 표와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윤건희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던 윤석열, 윤건희의 표가 결집해 갖고 이루어진 게 61%예요. 그게 당원들의 61%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공식은 쉽습니다. 한동훈 결집 세력의 38%와 플러스 김문수를 하는 물론 윤석열하고 이제 김건희 지지 세력은 동그라미를 쳤겠죠. 한덕수를 해야 된다고 동그라미를 쳤겠죠. 하지만 자통당 세력들은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뭐 상식적으로 뭐 이게 뭐 불법을 행했고 절차상의 위반 그러면 하수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하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제가 이거 방송을 갖다가 이번 주에 계속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신땡땡 TV를 보니까 이 사람 맨날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씨하고 같이 하면서 으쌰으쌰하고 아주 정광훈계로 분류되는 극우 유튜버인데 100만이 넘죠 지금. 그런데 이 신땡땡이 김문수를 엄청 까대더라. 그러니까 자통당은 김문수를 지금 안 민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댓글 쓰시는 분 봤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신땡땡의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게 자통당에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통당에 대변하는 게 아닌 게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쉽습니다. 기사를 갖다가 그냥 한 10분만 검색을 해보면 제가 캡처했는데 이런 기사들이 헤드라인으로 뜹니다. 비선거권 박탈 정광훈. 정광훈은 향후 10년 동안 이제 어디에도 뭐 서울시장이건 대통령이건 뭐 국회 아무것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비선거권 박탈 정광훈 대선 불출마. 그래서 후보가 교체됐죠. 자통당 후보는 구주화다. 구주화, 이거는 그냥 소모품이죠. 그냥 냈다.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구주화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일종의 허수아비죠. 자,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정광훈. 자, 선거법 위반이 뭐죠?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받아도 자가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는 향후 10년간 이게 최근 일이에요. 그 집행유예 받은 게 최근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5년까지 선거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종 선거에. 자, 정광훈 목사 측이 김문수 후보 박탈 이거 했을 때 국힘이 다도 대상이다. 자, 어제 얘기죠. 김문수 후보 박탈한 게 이제 어제 새벽 3시 얘기 아닙니까? 그때 정광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힘은 타도의 대상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왜? 김문수는 내 새끼인데, 우리 그 사랑제일교회 장로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김문수를 통해 갖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될 텐데, 이 김문수를 잘라내 국힘은 타도 대상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자, 김문수 광장 세력에 손잡을 필요가 있다. 정광훈 등 극우와 연대 필요. 대놓고 김문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장 세력, 광장 세력의 대표적인 거는 광화문의 정광훈 세력이죠. 과 손을 잡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죠. 그렇게 이것도 이틀 전 얘기입니다. 김문수. 그러니까 김문수는 정광훈하고 확실하게 손잡겠다는 의사였고 정광훈도 김문수를 확실하게 지금 밀고 있고 이게 다 기사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혜식이 김문수를 갖다 이건 그냥 개인청이 신 씨는 그 돈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야 김문수 까는 게 돈이 되는구나. 왜? 누구로부터 슈퍼챗을 받을 수 있다? 뻔하죠. 김건희, 윤석열로부터 슈퍼챗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광훈 지휘대본부. 이 지휘대본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해서 대국본 그렇게 해갖고 뭐 지휘대본부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 줄임말이에요. 김문수 후보 취소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국힘 탄핵당 비난했다. 자, 김문수 후보를 엄청 비호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친한동훈계 김정혁도 뭐라고 그랬느냐? 김문수 뒤에는 정강훈이 있고 한덕수 뒤에는 김건희,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한동훈도 안다는 얘기예요. 한동훈도 김문수의 정광훈이 김문수를 엄청 밀고 있다는 것을 한동훈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조차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김한 단일화는 정광훈 아바타와 윤석열 아바타의 막장.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김문수 뒤에 정광훈이 있고 그리고 정광훈의 세력 재통당이 있고 사랑제일교회가 있고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시라. 김문수 뒤에는 정광훈이 있다. 근데 정광훈은 이미 그 국힘의 지분의 50%를 확보했다. 언제? 대통령이 구속되느니 마느니 해갖고 자통당에서 다 인력을 보내줘갖고 거기 두루놓고 데모하고 50일 동안 그거를 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고 뭡니까? 뭔가 받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지분으로 줬겠죠. 그래서 정강훈의 지금 전략은 뭐냐? 내가 김문수를 통해서 이 국힘을 갖다가 접수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누가 원내대표고, 이제 이거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그 정광훈 씨는 지금 어떤 시도를 할 거냐? 이 당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겠죠. 국힘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비대위원장 되니까 정광훈 사람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하겠죠. 또 원내대표 일단 압박해갖고 잘라내고 그 원내대표 구성을 갖다가 정광훈 사람으로 원내대표 구성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 세력의 싸움입니다. 이제는 그 국힘하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느냐? 친윤이 몰락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진 거죠. 쿠데타에 실패한 것뿐이고 친윤의 뿌리는 굉장히 깊다고 했잖아요. 국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친윤 세력과 신진 세력인 정광훈 세력. 김문수는 바지사장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바지사장입니다. 김문수는. 모든 전략과 지금 머리는 다 정광훈한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 들어온 신진 세력인 정광훈 세력과 그다음에 뿌리 깊게 내리한 그동안 그 수구 세력 여기는 내 밥그릇이야 하고 지켰던 앞으로의 싸움은 뭐냐? 이 둘의 싸움이다. 친한동훈은 낄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세력이 아직 형성이 돼 있지 않다. 한동훈 세력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뭐 투표를 갖다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오시던데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우리가 경선하기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명인의 마을 카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카페에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 여론조사 때부터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여론조사 오시면 뭐야 비읍실 거 끄지 마시고 꼭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세요. 꼭 김무수 눌러서 내란당 대권 후보 경선 1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에 그 김어준이 이렇게 활짝 막 웃으면서 축하해 다시 돌아온 거 축하해 충격적인 김문수 후보지 회복이요. 이렇게 해갖고 축하해 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네가 돌아옴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선거 해보나 마나 그냥 99% 확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김어준이 좋아하는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이미 모든 게 다 이재명과 김어준의 생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게 됐다. 이렇게 한동훈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한동훈을 갖다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잘라내는데 성공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부지리로 뭐냐 이재명과 김어준이 축배를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한동훈이나 지금 뭐야 조용태나 이런 사람들은 뭐니까 이제 당이 상식적으로 됐다. 상식적으로 됐기 때문에 친윤들이 발을 못 붙일 거다. 이런 논리로 몰고 가는데 저는 예측을 달리합니다. 그거는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러면 정말 하수다. 정치인으로서는 하수다. 정치인들은요,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표면적으로, 뭐,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영태가 이렇게 하겠냐, 우리가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치를 보는 견해가 하수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식적인 당이 될 겁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포장을 해갖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권영세는 처음부터 제가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권성대가 그걸 갖다가 겸임하고 싶었는데 그냥 맨 처음에 겸임하려고 좀 버티다가 잘 안 되니까 권영세하고 타협을 했다. 그렇게 해서 권영세를 대표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오던 친윤은요, 또 친윤으로 비대위를 꾸리려고 할 겁니다. 물론 정강훈도 가만 안 있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신진 세력인 정강훈도 어떻게든 자기 세력으로 비대위를 다시 꾸리려고 하겠죠. 예. 하지만 이 큰 고래의 두 개의 싸움이지 아직 한동훈 세력은 아직 새우등 터지는 세력이다. 예. 아직은 새우등이다. 당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뭐 이 사건 하나 뒤집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한동훈이 팍 돼갖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딱 그 결정이 되니까 한동훈 예를 들어서 이제 김문수가 떨어졌잖아요. 김문수가 후보 자격 박탈이다 하고 한동훈으로 단일 딱 됐잖아요. 그거 되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한동훈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짤이 뜨자마자 어떤 짤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올라와요. 자, 정식 경선 과정을 통해서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해갖고 1등이 김문수, 2등이 한동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등이 최종 후보가 됐는데, 자, 국힘 지도부가 이 1등 후보를 갖다가 잘라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2등이 1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종 후보는 이제 한동훈이다. 이렇게 바람을 잡고 짤을 갖다가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독자가 30만, 40만 이렇게 갖고 구독은 자는 많아지고 돈은 떼돈은 벌진 모르지만 한동훈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그런 논리로다가 그걸 갖다가 그것도 큰 채널에서 그렇게 한동훈 치고는 30만, 40만 큰 채널이잖아요. 그런 큰 채널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면은 정말 안타깝다. 그게 한동훈한테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한동훈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신의식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김무수 뒷 닦아다가 정강훈하고 헤어지고
막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돈이 된다 그러면 또 신땡땡은 또 전공한테 무릎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으로 결집합시다. 정말 믿을 사람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당원 가입을 지금 많이 해갖고 뭔가 이 판을 뒤집어 오자 이런 전략이잖아요.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직도 170분 이상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못다한 얘기는 어디서 할 거냐? 와, 벌써 40분이 됐어. 제가 이거 목표가 30분인데 속보의 목표는 어제도 30분 목표로 했는데 1시간을 방송했습니다. 예, 오늘도 30분 목표인데 40분이 됐네요. 자, 오늘 저녁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제가 방송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 겁니다. 삶과 영성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삶과 영성 TV.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 멸망의 출발은 뭐냐?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인생 멸망의 출발이다. 왜?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 8시에 많은 방송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방송 길지 않습니다. 1시간 방송입니다. 목표 1시간 갖고 하는 방송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면 우리가 미처 놓쳤던 부분을 많이 또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써주셨고 채창을 보면서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말씀을 또 추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른한 오후님, 아이고, 박아나님, 너무 억울한입니다. 열정님, 교회 가는 중 예배 끝나고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경님, 한동훈 억울하다. 뭐냐, 한덕수 분당. 맞습니다. 보성님, 윤건이는 제발 당무 손 떼고 구속 답이다. 정권이 바뀌면은 뭐 바로 구속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와, 여러분이 또 글을 많이 써주셨네요. 강솔민님, 어제 이재명 진주 왔었는데요. 간이 디비져 죽는 줄 알았어요. 올케가 이재명이 보러 가야 된다고 쫓아가는데 답답하고 기가 차더군요. 똑똑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제명이 사기꾼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객관적 논리적이 못하는지. 지금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이 너무 개판을 쳐갖고 민심이 다 이재명한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헬리송님, 안녕하세요. 아침방, 예. 한통용 속보 아침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헬리송님, 강솔미 똑똑하다는 사람이 더 잘 빠져요. 글쎄 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좀 일리가 있어요. 왜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 헬리송님 말씀이, 여러분 그, 2단에 들어가 보면요. 다 무식한 사람만 있을 거겠죠. 안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통일교 전당대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외국하고 그 1년에 한 번씩 해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를 한번 가봤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무슨 큰 대회 같은 건데 외국 사람들 대거 참여하고 뭐하고 뭐 파티하고 축제하고 거기서 뭐 댄스하고 노래 부르고 한 공연을 갖다가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행사인데 거기 한번 갔었는데요. 똑똑한 사람 많이 모였어요. 의외로 교수들 중에도요. 그 많습니다. 통일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성님, 성동과 지도부 싹 다 사퇴해야 됩니다. 김무수도 자등등과 합당하면 걱정이고 김무수 떨어지면 한대표는 당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떨어지더라도 아직 한동훈 차례는 아니다. 한동훈 세력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두고 보시면 알아요. 예,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지 두고 보시면 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는요, 당권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당대표가 될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당대표가 만에 하나 1%의 확률로 된다 해도 한동훈이 당대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의 목표는 뭐냐? 이미 이제 대선은 안 됐잖아요. 그 다음 목표는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찾으시라.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힘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서울시장 4년이잖아요. 그 4년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게 이명박 모델이죠. 예. 그렇게 제가 컨설팅을 갖다가 했습니다. 미리. 잊지 마시라. 이제 뭐 국힘에서 뭐 힘을 쓰고 개혁하고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만 뭐 개혁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서울시장을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아이고 예. 백한송님 이제는 자통당 정광훈 세력에 먹히네. 나른한 오후님 고성국도 하루 사이에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문수에게 떡수로 문수에서 떡수로 예. 지금은 웃자노 다시 떡수로 돌아가겠죠. 아니 문수로 돌아가겠죠 다시. 아니 걔네들이야 뭐 이거 바꾸는 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 그냥 너무 쉽게 바꾸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또 김문수 엄청 빨아댈 겁니다. 아니 그 뒤에 정광훈이 있잖아. 정광훈이 대놓고 의사표시했잖아. 나는 김문수 편이다. 그럼 이제 다 쫓아갖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니 그래야 또 돈이 벌일 거 아닙니까? 코인파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백한성님 김문수의 사기인가 거짓말했으라도 이기고 본다. 김문수 맞습니다. 예, 민트님 방송 들으니 속이 쓰리네요. 정치판은 참 어렵다. 어렵죠. 예, 어렵기 때문에 정치판에 한동훈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필규정님 한동훈도 단일화 한다고 했어야 했나? 음, 한동훈 성격에 거짓말은 못하잖아요. 예, 한동훈 성격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 보성님 김문수 깜 안 됩니다. 떨어지면 그 세력도 없어짐. 아니 떨어질 거 알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김문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김문수 세력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김문수는 바지 사장이잖아요. 실질적인 권한은 지금 정광훈이 쥐고 있잖아요. 정광훈이 어떻게 얻은 지분 50%인데 이걸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절대 물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이제 피 튀기는 정광훈 파와 그 김건희 파의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 또 한번 우리 관전을 한번 해보시죠. 아, 헬리송님, 진짜는 정진석, 이경희님, 신혜식 정강훈에서 나왔나요? 신혜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혜식이 자기 코인파리 때문에 결국 그 김문수를 깠는데 정강훈이 김문수 손을 적극 들어주니까 다시 신혜식은 뭐야? 정강훈 편에 들어서 김문수를 빨아댈 거다. 이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진실은 모르죠. 제가 뭐 신혜식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진실은 알 수가 없죠. 그냥 영화 한 편 쓰자면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만타님 맞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훈만이 답입니다. 예, 지금은 우리 한동훈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헬리송님 성렬이 제명이 도왔기 때문에 살려줄 걸요. 예. 근데 뭐 제명이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 언제 언제 바뀔지 무서운 사람 아닐까? 제일 무서운 사람. 한동훈 표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른다. 예, 이렇게 또 속보방송, 아이고 벌써 50분을 했네. 예, 일요일 아침에 한통훈 속보방송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저녁 8시에 삼과 영성TV에서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